네, 이제 챕터 6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가 있어요. 과제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하겠습니다. 과제 제출을 해야지만 출석 인정이 되는 점 유의해서 과제는 이번 시간에 푸는 문제를 정리하는데 제가 체크하는 문제만 정리합니다. 아무 문제를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1번은 과제에 들어갑니다. 1번은 과제에 포함이 되니까 1번을 정리를 해야겠죠. 자, 이건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3개의 밧줄이 작고 가벼운 고리에 묶여 있습니다. 이제 고리예요. 이 중 2개는 그림에 나타난 직각 방향에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세 번째 줄의 장력 T3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때의 방향은 수평으로부터 이렇게 아래 방향이라고 오른쪽 아래 방향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T3 그리고 고리에 불리는 고리의 자유물체도 그림을 그려줘야 되죠. 그럼 고리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각각의 줄은 당겨야 되니까 여기 이제 T2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T3가 있죠. T1이 있고 T1 그리고 여기 이제 T3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T3는 오른쪽 아래에 지금 비스듬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분해해서 오른쪽 성분의 T3X하고 아래쪽 성분의 T3Y로 이렇게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이 그림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X축 방향의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야겠죠. 고리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T3X가 있고 왼쪽으로 작용하는 T1이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각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세타라고 하자면 T3X는 T3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T1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0이 돼야 돼요. 그리고 Y축 방향의 힘의 평형 Y축 방향은 이제 T2가 있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T3Y가 있는 거죠. T3Y는 T3의 사인 세타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0이 되겠죠. 그래 놓고 보니까 T3 코사인 세타는 T1이고요. 여기 T1이었네요. T3 사인 세타는 T2가 되죠. 이걸 이제 변변 나눠주면 이게 바로 이제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는 T1분의 T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타를 구해보면 탄젠트의 역함수, 아크 탄젠트 T1분의 T2가 되고 T1은 50이고 T2는 80이니까 아크 탄젠트 5분의 8이 되겠네요. 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타를 구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T3의 크기는 여기서 직접 세타를 구했잖아요. 세타를 구해서 여기다 넣으면 T3가 구해지죠. 여기서 구해주면 T3는 사인 세타의 T2라고 구해도 되고 또는 코사인 세타의 T1이라고 구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T3까지 다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T3를 직접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되겠죠. T3는 T1의 제곱 더하기 T2의 제곱. 이러면 훨씬 더 빠르게 답이 구해지겠네요. 자, 루트 50의 제곱 더하기 80의 제곱으로 해서 T3의 크기를 구하고 나서 탄젠트 세타 또는 세타를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평형 문제였죠. 평형 문제는 이렇게 R자 힘이 0인데요.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으로 분해해서 X 성분의 합력도 0이 되어야 되고 Y 성분의 합력도 0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본래는 이제 2차원 문제에 또는 벡터에서 다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구해볼 문제는 6번인데요. 2kg의 물체가 X축을 따라 움직이는 동안
물체의 속도를. 그래서 VT 그래프죠. VT 그래프. 근데 우리 교재는 이거를 TV 그래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Y축의 이름부터 먼저 얘기해 줍니다. 1초, 3초, 7초일 때의 R자임을 구하라. 그러니까 F는 MA인 거죠. F는 MA. 물론 이 F는 R자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VT 그래프로부터 우리는 가속도를 구해낼 수 있고, 이 가속도는 VT 그래프에서 V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1초일 때를 보면 1초에서 0초에서 2초까지는 기울기가 같아요. 그래서 T가 0에서 2까지의 기울기를 A를 구해보면 2분의 12가 돼서 6이 돼야겠죠. 가로로 이만큼 증가할 때 세로로 12가 변하죠. 그래서 6m/s 제곱이 되는 거고 2초에서부터 4초까지는 아예 시간이 변해도 속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속도는 0이 되고요. 4에서 8초까지는 우리가 시간은 4초가 변하는데 속도는 12에서 다시 0으로 오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2m/s만큼 속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m/s 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각 영역 시간대별로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이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하면 그게 바로 R자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의 R자 힘은 MA가 되니까 2 곱하기 6 하면 12N이 되고, 그건 제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2에다가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N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9번 되겠습니다. 6장의 19번. 질량이 1000kg인 금속 막대를 그림처럼 2개의 밧줄로 지지한다. 각 줄의 장력은 얼마인가 하는데요. 이 문제도 과제 문제로 출제를 부과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19번이에요. 과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질량 1000kg인 금속 막대를 2개의 밧줄로 지지하는 앞에서의 문제랑 유사하죠. 각 줄의 장력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문제의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유물체, 도표라고도 하고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물체의 질량을 물체를 점으로 표시합시다. 점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수직에서 오른쪽 위로 30도, 여기에 T2, 왼쪽으로 20도, 여기 T1이 있고, 그리고 다른 힘은 장력이 아니고 그건 중력이겠죠. 중력은 아래로 mg가 됩니다. mg의 크기는 우리가 이제 1000kg이고요. 10의 세제곱이고 g도 10이라고 합시다. 그럼 10의 4제곱 뉴턴이 되는 거죠. 자, T2의 수직 성분, 수평 성분으로 각각을 T1, T2를 분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 성분 T1을 분해하면 T1 여기 20이죠. 그래서 코사인 20이 위쪽 방향이 되는 거고 T1 사인 20도가 왼쪽 방향이 돼야죠. T2도 분해해보면 여기 이제 T2에 여기는 코사인 30도, T2에 사인 30도가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물체는 평형이기 때문에 X축의 힘의 합력 0이 돼야겠죠. X축의 힘의 값을 구해보면 오른쪽으로 이제 T2 사인 30도가 있고요. 요거 오른쪽이고 요거는 왼쪽이죠. 마이너스입니다. T1 사인 20도가 이제 0이 되는 거고, Y축 방향의 힘의 합은 위쪽으로 T1 코사인 20도, T2 코사인 30도가 다 위로 작용하는데 mg는 아래로 마이너스 mg죠. mg는 0, 이런 식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사인 30도, 코사인 20도를 값이 이제 이거나예요. 이렇게 값이 주어진 거니까 거의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되면 T1과 T2를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연립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이 각자 이걸 풀어서 답을 내는 거예요. 답을 내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 과제는 자필로 꼭 풀어야 됩니다. 자필로 연습장에 풀거나 아니면 전자패드에 풀어서 이거 PDF로 변환해서 한 개의 PDF 파일로 LMS에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공부도 되고 과제도 되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 점수도 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각각의 이 문제 글씨는 안 써도 되고 이 그림은 좀 그려줘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그리던가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과제의 두 번째 문제였죠.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0번 문제예요. 질량이 92kg인 오티스는 엘리베이터 안에 저울에 있습니다. 저울에 있으면 저울의 수직 항력을 꼭 고려를 할 수 있어야겠죠. 용수철 저울이면 당기는 힘이고 이게 이제 바닥에 올라가 있는 저울이면 바닥이 미는 수직 항력이 되겠죠. 자, 처음 3초 동안은 저울의 눈금은 860N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 3초 동안에는 900N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 6초 후에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이 문제는 좀 명확한 내용이 좀 들어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겠습니다. 올라가는지 또 내려가는지 이런 얘기가 있지는 않지만 이 가속도는 어쨌든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위로 가속한다고 합시다. 위로 가속하는 경우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은 저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자유물체도 그림을 그려봐서 이 사람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위로 작용하는 힘이 이제 수직항력이죠. 저울 바닥이 미는 수직항력. 그리고 지구가 사람을 당기는 중력.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런데 질량이 92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92 곱하기 G가 되고 G를 약 10으로 보면 920N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사람에 작용하는 R자 힘은 위로 FN, R자 힘 F네트는 위로 FN, 이게 이제 저울의 수직 항력이죠. 마이너스 920 이렇게 되고 이거에 MA가 되겠습니다. F는 MA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저울의 눈금이 수직 항력이기 때문에 첫 번째 3초 처음 3초 동안에는 이게 860이 되고 마이너스 920이 되는데 이때가 MA라고 하는 거예요. MA. 그럼 A는 92A가 돼서 A를 구해보면 92분의 860 마이너스 920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음이잖아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때는 위로 가속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가속하는 거죠. 그래도 가정이 틀렸네요. 아래로 가속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더라도 질량이 92kg이면 무게는 920N인데 이 둘 다 무게가 본래 자신의 이 무게보다 중력보다 더 작아져 있으니까 위로 가속하는 게 아니라 아래로 가속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구간에서는 900N이죠. 그럼 900 마이너스 920은 역시 MA가 돼서 92A가 되고 이때 A1 이때를 A2라고 하면 A2도 구해지겠죠. A2를 구하면 92분의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900 마이너스 920이니까. 그래서 A1과 A2가 다 0보다 작은 즉 아래로 가속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속도를 지금 여기서 다 구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92분의 860, 이렇게 A1은 92분의 마이너스 60이죠. 마이너스 60이 구해지고 A2는 92분의 마이너스 20이 구해지기 때문에 가속도를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정지 상태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여기 3초, 여기 3초 동안 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아래쪽을 그냥 플러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92분의 60이고 92분의 90이니까 각각 경우의 나중 속도, 즉 3초였을 때의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가 돼서 92분의 60 곱하기 3초. 이게 AT니까요. 그죠? 예. 그럼 이런 속도로 가다가 또 V6, 6초일 때는 또 속도가 증가해서 V6가 되는데 이때는 V3 더하기 AT 92분의 20 곱하기 다시 3초. 6초가 됐을 때의 시간은 처음 3초일 때의 이게 가속도 구간이 이제 구간이 두 개인 거죠. 0에서 3초일 때까지 가속도 다르고 3초에서 6초일 때까지 가속도 다르기 때문에 6초에서의 속도는 3초에서의 속도를 처음 속도로 하고 이게 3초가 지났을 때의 속도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V3를 여기다 넣고 그렇죠? 이것도 20번도 한번 여러분들이 또 과제로 하겠습니다. 그럼 과제 3이에요. 3번 세 번째 과제도 이런 과정도 여러분들이 직접 풀이를 해서 아니면 제가 풀이한 거를 보고 여러분들 것으로 잘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세 번째 과제까지 세 번째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과제할 때 이걸 다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3 집어넣고, V3도 어떤 학생들은 구해라 그러면 92분의 60 곱하기 3 이렇게 놓고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계산기에 넣어서 다 값을 전체를 다 구해줘야 됩니다, 명확하게. 자, 이번에는 25번 가보죠. 이거는 뭐, 문제, 과제로는 안 하고, 그냥 풀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50kg인 나무 썰매가 눈으로 덮인 25도 경사 위로 초속 10m로 출발합니다. 그림을 보면 이런 경사로 썰매가 처음 속도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 속도가 V0는 10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25도죠. 눈으로 덮여 있어서 마찰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속도는 경사면 아래로 가속도가 되겠죠. G 사인 세타입니다. G 사인 5도 25도가 되겠죠. 25도. G는 뭐 10으로 여러분들이 넣어도 되겠죠. 자, 얼마나 높은 수직거리에 도달하는가 그랬는데요. 처음 속도로 가다가 나중 속도 이제 도달하면 멈추는 거죠. 나중 속도는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럼 V는 V0 더하기 AT가 되는데 처음 속도는 10이고 나중 속도는 0이고 가속도는 자 이거는 왼쪽 아래로 떨어지는 가속도의 크기가 이렇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가속도는 오른쪽 위를 플러스로 잡으면 이건 다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사인 25도 곱하기 t가 되겠죠. t. 따라서 t를 구하면 여기 10은 약분이 되니까 t를 구하면 사인 25도 분의 1초가 걸리는 거죠. 걸리는 시간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높이를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그럼 나중 속도까지 이동한 거리도 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곱하기 변이 t, 이 t, 이때 이 t는 이 경사면거리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t를 구하면 2a분의 마이너스 v0 제곱 나중 속도가 0이 될 때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 2 곱하기 a는 마이너스 10 사인 25도입니다. 여기 a를 이렇게 구했었죠. 마이너스 v0의 제곱인데요. 그럼 그냥 100이 되겠죠. 이거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플러스로 바꿔주면 D를 구할 수 있습니다. D를 구했더니 D도 D의 값도 D에는 사인 25도 분의 5가 나오는 거죠. 5. 요거 20에서 20분의 100이니까 5가 됐어요. 그래서 거리가 나왔는데 요 거리가 D가 되고 이게 25도가 되니까 높이 Y는 또는 H는 D 곱하기 사인 25도가 되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지금 D는 사인 25도 분의 5가 D예요. 여기다 다시 사인 25도를 이렇게 곱했더니 약분이 돼서 5m가 되는 거죠. 높이는 5m 이동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B번으로 가보면 썰매가 다시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왔을 때의 속력은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도 되고, 아니면 위에서부터 여기가 이제 V0가 0이 되는 거고,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속도를 V라고 하면 가속도는 G 사인 25도의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등가속도를 구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겠습니다. 자, 25의 B까지 이제 풀어봤습니다. 우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8번인데요. 자, 나무 벽돌이 그림처럼 데워져서 12N의 힘으로 눌린다. 그래서 이것도 분해하면 12N이 위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12 코사인 30 그러면 6 루트 3이고 12 사인 30 그러면 6N이 이렇게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나무 벽돌은 이렇게 있는데요. 만일 처음에 벽돌이 정지해 있다면 나무 벽돌은 위로 움직이는가 아래로 움직이는가 그랬습니다. 이러면 이 나무 벽돌에 가해지는 힘을 보면 나무 벽돌인데요. 왜 벽이 왼쪽에 있으니까 벽은 오른쪽으로 밀겠죠. 수직항력 Fn이 있고 왼쪽 방향으로 미는 6 루트 3이 있고요. 무게는 mg가 되니까 10N이 되어야죠. G를 10이라고 하자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마 마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마찰력이 있어야지만 평형이 돼서 처음에 이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마찰력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마찰력이 10N으로. 자, 그런데 벽에 데워져 12N의 힘으로 눌리는데 만일 처음에 벽돌이 정지해 있다면 나무 벽돌은 위로 움직일까 아래로 움직일까 아니면 정지해 있는가 그랬는데요. 처음에 정지해 있으면 이 상태로 R자 힘이 0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힘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 상태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힘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거고 중력도 가해지고 있고 마찰력도 그대로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지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힘이 이제 정지 마찰인데요. 힘이 조금이라도 증가하게 된다면, 즉 여기서 F값, 외부에서 주는 힘이 조금이라도 변화한다면, 물론 더 커지는 경우에는 계속 정지해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직력이 6루트 3보다 작아지면, 이 6루트 3의 힘이 또 줄어들면 수직력도 줄어들게 되고 마찰력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중력이 더 커서 아래로 가속이 돼서 떨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외부에서 주는 힘 F를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정지 상태를,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좀 간단한 문제였네요.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과제로, 과제의 네 번째 문제인 거죠. 과제의 네 번째 문제.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0kg의 물체가 있는데 M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1m 떨어지는데 6초가 걸린다고 했으니까 이건 아래로 지금 가속을 하는 거죠. 가속하고 걸린 시간이 T는 6초가 걸려요.
1m 움직이는데 6초가 걸렸으니까 공식에 집어넣으면 y는 2분의 1 g t 제곱이 돼서 높이가 1이죠. 이 g가 아니라 이제 a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중력과 속도 자유낙하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a를 구해보면 a는 t제곱분의 2y가 됩니다. 그래서 6초가 걸렸으니까 제곱하면 36이 되고 여긴 그대로 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18분의 1 m/s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런데 도르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는 m이고 다른 물체는 100이에요. 100.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장력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겠죠. 아래로 mg 100 곱하기 g mg 그러면 10에 이거를 그냥 m2라고 하겠습니다. 질량을 우리가 m1 m2라고 하죠. m1 m2라고 넣었을 때 이 가속도를 여러분들이 구해보면 가속도가 a는 m1 더하기 m2분의 m2 마이너스 m1 g가 될 거예요. g. 그런데 g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m1 더하기 m2분의 m2 마이너스 m1 g가 여기 이제 18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괄호한 여기 질량의 비율 m1 더하기 m2분의 m2 마이너스 m1은 180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10이 돼서 넘어가서 180분의 1이 되겠죠. 근데 m2는 지금 이미 100이라고 했어요. 그럼 100 마이너스 m1을 그냥 m이라고 하고 여기는 100 m2 붙었으면 100 더하기 m 되는 거죠. 이게 180분의 1이 되는 요 m을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되겠죠.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m이 얼마인지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과제의 네 번째 문제를 이렇게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A가 A를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또 별도로 알아야겠죠. 아니면 여기다 직접 대입을 해도 됩니다. 아래 100kg한테 작용하는 힘을 보면 아래쪽으로 1000 마이너스 위로 장력 T 이게 M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하나 구해보고 M에게 작용하는 힘은 위로 작용하는 장력, 아래로 작용하는 mg가 m 곱하기 18분의 1. 여기 F는 MA를 여기는 100kg에 적용한 거고 여기는 질량 m에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구해도 돼요. 그래서 질량을 구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 t가 아예 구해질 거 아니에요? t를 구해서 여기 m을 거꾸로 구하는데 과정은 동일하니까 이렇게 좀 정리해봐서 과제 네 번째 문제도 이렇게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이제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경사면에서 두 물체가 정지해 있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처음 속도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물체 A는 5kg이고 B는 질량이 다 나와 있어요. 운동 마찰 계수가 주어집니다. A의 운동 마찰 계수, B의 운동 마찰 계수가 다르죠. 물체 A가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가속도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거리가 나와 있고 시간을 물으면 F는 MA에서 가속도를 구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이 A 더하기 B 전체를 그냥 하나의 물체로 놓고 구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게 가속도 구하는 데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물체로 이렇게 두자면 대신에 이제 어쨌든 마찰력은 따로따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A에 가해지는 수직 항력과 그리고 중력의 이게 수직 성분. 요거는 M, H, 이게 이제 20도라면 요 각이 20도가 되는 거예요. 각이 그렇죠? 똑같이 그래서 MH 코사인 20도가 되고 요거는 수직 항력
NA라고 합시다. 수직 강력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이건 평형이 될 테니까 NA를 구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자체가 NA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가해지는 마찰력 FKA는 뮤KA 그리고 NA니까 여기 MH 코사인 20도 이렇게 해서 마찰력을 구해볼 수 있겠죠. 자, 마찰 계수는 0.2입니다. A의 경우에. 그리고 질량이 5, G는 10, 코사인 20도 그러면 마찰력이 다 구해집니다. 그럼 마찰력이 이렇게 A에서 이렇게 위로 작용하는 거예요. FKA가 B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 FKB는 뮤KB는 0.15입니다. 0.15 그리고 질량은 10kg, 중력가속도 10, 코사인 똑같이 20도죠. 이렇게 해서 FKB와 FKA가 다 이 전체 물체 A 더하기 B를 위로 가속시키는 힘이 되는 거죠. 마찰력. 가속하는 게 아니라 가속은 아래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B에 가해지는 운동 마찰력이 요거 두 개를 더해서 구해지고 중력의 MA, MB 이게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사인 20도가 아래쪽 성분이 돼서 이렇게 가속하면 그 방향을 플러스라고 두는 겁니다. 따라서 가속도 A는 이 알짜 힘, 여기 알짜 힘이죠. 방금 전에 구한 중력의 수평 성분 마이너스 FKA 더하기 FKB 이거를 전체 그냥 마찰력이라고 하겠습니다. FK 그래서 여기 A가 되고 F 알짜 힘이 되고 이걸 질량으로 나눠줘야죠. MA 더하기 MB 이렇게 해주면 가속도가 구해지게 됩니다.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이만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속력도 바닥에서의 속력도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은 이동거리 2는 처음 속도 더하기 2분의 1 A T 제곱에서 A를 구해서 여기다 넣어서 T를 구하는 거죠. 2m 이동하는 경우 시간을 구합니다. 그럼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AT 이것도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하나의 물체로는 더 주긴 했지만 그래서 이 마찰력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뮤 MA 더하기 MB G 코사인 20도 이렇게 할 때는 합성된 마찰 계수를 뭐 구하면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따로따로 구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자, 11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6번에서 500g의 커피잔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걸 처음 속도가 위쪽으로 처음 속도가 있는 거예요. V0가 3m인 거죠. 이렇게 이때 마찰계수, 책과 경사면의 정지 마찰계수도 주어지고 운동 마찰계수도 주어집니다. 책이 위쪽 방향으로 가장 높이까지 움직인 거리는 그랬는데요. 가속도를 구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자유물체도 그림을 그리면 요래 아래쪽에 있는 커피잔은 500g이에요. 이건 M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를 이제 M이라고 하자고요. M2라고 합시다. 여기는 M1G 그리고 장력이 T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장력 T가 있고 여기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올라가면 올라가지 못하게 미끄러지게 막는 마찰력이 있겠죠.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 됩니다. 그리고 수직항력, 중력, M2G 이게 코사인, 여기도 20도네요. 코사인 20도. 그리고 중력의 성분도 있고. 그렇죠. M2G,
여기 사인 20도. 그래서 할 게 되게 많네요. 예. 그럼 M1에 대해서 뉴턴의 제1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M1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 아래로 위로 t 위로 가속은 아래로 하는 거죠. 이게 매달려 있으니까 아래로 가속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M1G가 플러스고 t는 반대 방향이 돼야 돼요. 아래쪽이 플러스 방향으로 둬서 그래서 M1G 마이너스 t가 R자임이 되는 거고 이게 M1A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M2에 대해서 자 M1이 아래로 떨어지면 M2도 아래로 떨어지는 게 플러스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력도 플러스 방향이고 여기에 중력의 경사면 성분 M2G 사인 20도도 경사면 아래고요.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찰력도 왼쪽 아래가 다 되는 거죠. 왼쪽 위로 성분에 여기 이렇게 요 성분에 힘은 없어요. 그죠? 이렇게 돼서 M2의 가속도가 MA가 되는 거죠. F는 MA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FK를 또 구해줘야죠. 마찰력에서 FK는 뮤K K 수직항력인데 수직항력은 M2G 코사인 20도와 같아요. 그래서 요 F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고 자, 그러면 변변 더 해보자고요. 여기 1번씩, 여기 1번씩, 여기 2번씩이라고 합시다. 그럼 변변 더 해주면 T가 소거되고 M1G 여기는 T가 이렇게 소거되죠. M1G 더하기 M2G 사인 20도가 두 개 더한식 요거만 남고 FK도 있네요. FK는 더하기 뮤K M2G 코사인 20도 그래서 FK까지 이렇게 구해서 좌변에 더해주면 우변은 M1 더하기 M2 A가 돼서 A를 구하면 빨간색으로 A는 요거 나누기 그냥 M1, M2가 되겠죠. M1 더하기 M2로 나눠주면 A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여기에 값을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A를 구하면 M1 더하기 M2는 1.5kg, M1은 1kg, M1이 0.5죠. 그러면 여기 0.5 곱하기 G가 10이 되는 거고 M2 1, 10, 사인 20도 더하기 뮤K는 0.2죠. 0.2 M2는 1 곱하기 여기 코사인 20도 이렇게 해서 다 구해주면 가속도 A가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가속하다가 나중에 멈추겠죠. V가 0이 됩니다. 멈추면 그 멈추었을 때에 작용하는 R자임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이제 요 화면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자 지금 여기에 멈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여기 책을 보겠습니다. 책에 작용하는 힘은 M2G 왼쪽 아래로 중력이 그대로 작용하겠죠. 사인 20도 그죠? 중력이 작용하고 장력은 올라가서 딱 멈추는 그때에도 장력이 작용하는데 멈췄다고 가정을 하자면 이 아래에 이 물체가 당기는 중력이 그대로 장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중력 M1G까지 더해집니다. 그죠? 이렇게 장력 T가 M1G가 된다는 얘기죠. 순간 이제 멈춰 있을 때 계속 멈춰 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멈춰 있을 때 그리고 여기 M2G 사인 20도도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마찰력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마찰력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위로 작용하는 거죠.
마찰력이 작용해서 이게 만약에 정지해 있다 하면 계속 0이 되겠죠. R자임이 0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 힘이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마찰력보다 더 크면 그때는 0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FS의 맥시멈이죠. 그때가 FS의 맥시멈보다 더 큰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는 이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FS의 맥시멈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되는 거니까 뮤K 뮤S 곱하기 M2G 코사인 20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은 0.5 곱하기 M2는 1kg 10 코사인 20이에요.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 구해집니다. 그렇죠? 얼마 값이 나오겠죠? 이 값하고 지금 구한 이 최대 정지 마찰력하고 이 값하고 비교했는데 얘가 더 크다면, 지금 이렇게 더 크다면 그때는 가속이 되는 거죠.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더 크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이렇게 더 작다면 정지 마찰력의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정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는지 아니면 최고점에서 멈춰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가 좀 많죠? 17번 정도 한번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케이블카는 올라가고 다른 케이블카는 내려가는 특별한 모양의 케이블카입니다. 전동기 여기가 모터인 거 보니까 이렇게 당겨주면 얘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줄이 하나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또 도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 얘는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이게 짧아지니까 이 아래에 있는 줄은 여기 짧아지니까 길어지는 겁니다. 도로에도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장력은 T1, 다른 장력은 T2로 문제를 두고 풀어야겠네요. 자, 마찰 계수가 0.02예요. 케이블카의 굴림 마찰 계수인 거 보니까 각각의 여기 아마 여기 마찰력이 작용하겠죠. 저기 롤러가 돌아가야 되니까, 바퀴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두 케이블의 등속 운동을 하면 평형인 거죠. 평형. 두 케이블카를 연결한 줄에 의한 장력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문제는 좀 쉽겠네요. 이게 어쨌든 현재는 평형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0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위쪽에 있는 이 물체에 대한 자유물체도 그림을 여기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장력은 이렇게 T1이라고 합시다. T1. 그리고 이 질량을 M인데 케이블카의 질량은 다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력의 아래 방향, 이게 mg 이게 사인 35도가 되는 거죠. 사인 35도가 돼요. 그리고 올라가면 못 올라가게 하는 마찰력도 이렇게 있겠죠. 마찰력을 구하려면 여기 수직항력도 알아야 되죠. 수직항력, 그리고 중력, mg 코사인 35도. 여기 이제 평형이 돼서 수직항력이 되고, 마찰력은 fk는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그죠? n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을 소문자 n으로 쓴 거예요. mg 코사인 35도가 되겠죠. 그럼 마찰력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게 0.02 곱하기 1500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35도가 돼서 마찰력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형 조건에 의해서 위로 가는 T1하고 아래로 작용하는 사인 35도가 되겠죠. 중력에. 그리고 마찰력도 아래로 작용합니다.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못 올라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찰력은 이렇게 왼쪽 아래로 작용해서 FK가 되는 거고, 이게 평형이기 때문에 0이 돼서 T1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 줄 T2. 그죠? 이게 A는 T1을 구하는 거고 B는 T2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T2, 여기 문제가 잘못됐네요. 제가 잘못됐네요. T2도 있는 거죠. 이렇게 끈이 두 개니까 T2. 그래서 T1 더하기 T2 두 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T1 더하기 T2. 그래서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1 더하기 T2는 요거 이항하면 mg sin 35도 더하기 fk를 구하는 거고, 아래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는 물체 얘도 그림은 똑같은데 이건 T2 하나만 있는 거죠. T2. 그래서 T2 마이너스 mg 이거는 이렇게 mg sin 35도 이거 똑같네요. 그죠? 35도 그리고 여기다 대입해 보면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건 내려가죠. 그러니까 마찰력은 위쪽으로 작용해야죠. 요게 좀 요 위에 하고 다른 거죠. 요게 V 벡터예요. V 벡터. 그렇죠?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여기는 마찰력이 이렇게 아래시계는 T2 더하기 FK가 위로 작용하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mg sin 35도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찰력 자체는 똑같아요. 크기는. 그래서 식을 조금 더 정리하면 오히려 간단하게 풀릴 것도 같으네요. 이게 위에 있는 물체에 대한 식이고, 이건 아래의 물체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0. 이렇게. 식을 가운데 걸 좀 지워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위에 있는 물체, 이 물체에 대한 자유물체도 그림이고, 그리고 평형 F는 MA식이 되겠고요. 이 물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럼 변변 빼주면 T1이 바로 구해지네요.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정리를 해보면 T1 자체가 EFK가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요. T1 더하기 T2 이 식을 다시 써서 mg sin 35도 더하기 fk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T2가 주어져 있으니까 T2를 여기서 직접 구하는 거예요. T2를 직접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T1도 구해지게 됩니다. 어려운 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자유물체도 그림을 잘 그리면 해결이 다 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좀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